나이를 먹으면서 젊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삶의 모습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시절과는 궤를 달리하는 듯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 시기에 공감될 만한 관점으로 친구 없이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태도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은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면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독서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선택하여 읽어보세요. 소설, 자기계발서,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내면의 성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나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종이와 연필, 붓과 색연필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허용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산책, 조깅, 자전거 타기, 요가, 필라테스 등 원하는 운동을 선택하여 실천해 보세요. 운동은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운동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의 몸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은 감정을 표현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압박을 풀어주는 힐링 요소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감상해 보세요.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잔잔한 멜로디의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감성을 발산하고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리 또는 베이킹은 자신의 실력을 발전시키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을 개발해 보세요. 음식을 만들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명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적인 환경에서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해 보세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집중하며 지금의 순간에 충실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운동, 음악 감상, 요리, 명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면의 안정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취미 활동을 통해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친구 없이도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기여함으로써 보람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지역사회나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으로서 기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거나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주거나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돌봐주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호회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호회나 그룹에 가입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동호회, 등산 그룹, 미술 동아리 등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그룹을 찾아보세요.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함께 활동하며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참여를 고려해 보세요. 지역사회의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원 청소나 거리 공연에 참가하거나 지역사회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고 사회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목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기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친구 없이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래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조용히 앉아서 몇 가지 감사한 점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인정하고 성취한 것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문제를 도전으로 바라보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세요. 또한 자기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자기개발 활동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극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를 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책, 영상, 음악 등을 찾아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해 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태도, 긍정적인 자기 이야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접근, 자기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기, 부정적인 생각과 자극에 대한 관리, 주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추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젊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우정을 나눌 것 같던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나누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의 등장으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서로 바빠지게 되면 자연스레 관계가 멀어지고 어색해집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만나도 즐거운 일이 없어져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친구 만나기보다는 잠이라도 더 자고 싶은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중장년이 되고 나서는 어린 시절 친한 친구들과 만나도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로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 등 별로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엔 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주위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변 지인들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지인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필요성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지인들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혼자인 것에 익숙해지면서 친구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더욱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 등 별로 듣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과 멀어진다고 해도 가족이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어린 시절은 친구들이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해도 그들은 결국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친구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경우나 친구들과의 수약속을 자주 나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지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과의 관계는 변화하고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기만의 시간을 더욱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멀어지는 것은 모든 친구를 없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씩 모여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삶의 질과 인간관계 면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와 가끔 만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만날 때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렸을 때는 친한 친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멀어지게 될까요? 이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대화도 잘 통하고 맞았지만 나이가 들고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에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성격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격이 고정되고 성격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재되어 온 서로의 성격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과하게 하게 되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자제하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모임이나 만남에 아쉬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기간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성숙함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각자의 성격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이며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가끔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시기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취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자기 수준으로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맺음에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모든 친구를 없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씩 모여서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삶의 질과 인간관계 면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멀어지는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성숙함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에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는 멀어지는 연습을 차차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성숙함이 더해지고 나와 맞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자의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얘기할 주제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괜히 상처를 받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사는 곳이 서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등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친구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자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가정의 경제적인 차이, 사는 위치,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부분의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데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와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끼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별로 즐겁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관계 변화는 자연의 순리이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혼자 놀기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대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10년 친구니, 20년 친구니와 같은 단어들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군가 마음이 변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혹은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인연에 따라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요약하자면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10년 친구니, 20년 친구니와 같은 단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며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 잘 오고 피로감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맛있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하는 등의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일들을 찾으면 좋습니다. 둘째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사한 일을 떠올릴 때 동시에 그것을 감사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더욱 감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쓴다고 해서 거창하게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 두세 가지 정도만 그냥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 써도 좋습니다. 이렇듯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하루만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